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용서비스 기반과 김동현 서기관입니다. 배명수 상무관입니다. 오늘은 프로그래머와 대화하기라는 주제로 코알모체 6회를 해보려고 하고요. 주제가 프로그래머와 대화하기인 만큼 이번 영상도 배명순 사무관님한테 부탁을 드려가지고 대화하는 형태로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왜 근데 프로그래머와 대화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나요? 왜 프로그래머랑 대화를 해야 되냐면 일을 잘 하려면 동료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수적이잖아요. 네. 근데 뭐 꼭 프로그래머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이 영어를 쓰는 사람, 뭐 외국인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말을 빠르게 하지 않고 쉬운 용어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프로그래머한테도 그런 식으로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프로그래머는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쓰는 말이 국어가 아니에요. 한국어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쓰는 말은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이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 자바를 하는 사람이나 파이썬을 하는 사람이면 네이티브 랭귀지가 그 프로그래밍 언어고 오히려 우리가 쓰는 자연어, 한국어는 세컨드 랭귀지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면서 말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보통 우리가 프로그래머들한테 이렇게 뭔가 부탁하기 때문에 일을 같이 더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다른 직원들, 고용노동부의 다른 직원들이 대화하는 거를 봤을 때 좀 이렇게 소통이 잘 안 된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되게 많아가지고 뭐 처음 들어오는 수습사무관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고 생각했고요.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머끼리의 대화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프로그래머 두 명이 서로 이제 기술 용어를 사용해서 대화를 하면 그 의미가 되게 명확하게 전달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전혀 안 그래요. 그래서 전혀 안 그렇고, 뭐 아무리 기술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얘기를 해도 잘 뜻이 안 통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뭐 노동법도 마찬가지잖아요. 노동법 잘하는 사람 두 명 서로 얘기해도 뭐 안 되고, 사실은 같은 일을 겪은 사람끼리도 서로 다르게 대화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프로그래머 사이에서도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로는 프로그래머가 하는 말은 모두 기술적인 근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프로그래머들도 되게 주워 들은 얘기도 되게 많이 하고 자기 감으로 얘기하고 그런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면 우리 그러잖아요. 프로그래머들끼리 얘기하고 와. 그러면 더 안 돼요. 그 사람들끼리도. 그래가지고 우리가 실제 일을 시키는 사람이 제대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프로그래머와 대화를 하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을까요? 네, 크게 이제 저는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디지털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는 아날로그 세상에 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한 열흘 동안 일을 하라고 시키면 닷새 정도 지났을 때 가보면 일이 반 정도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애들한테 숙제하고 숙제시키고 숙제 얼마나 했는지 보여줘. 네. 그동안 논 거 아니야? 이렇게 흔히 확인하잖아요. 네. 근데 디지털 세계는 그게 아니라 0 아니면 1, 0% 아니면 100%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생각해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큰 동영상 파일 같은 거 이렇게 복사할 때 쭉 이렇게 퍼센트가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80% 아니 99%라고 하더라도 중간에 딱 끊으면 복사 안 돼요. 그러네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중간에 이렇게 확인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프로그래머랑 대화를 할 때 중간에 뭘 이렇게 자꾸 확인하려고 하면 프로그래머들이 되게 힘들어해요. 그래서 뭔가 하나의 일을 한다면 이게 끝까지 다 될 때까지는 보여줄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그런 것들을 이제 대화를 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이죠. 그럼 완전히 안 됐으면 못 보는 거네요? 예, 원칙적으로는 그렇죠. 끝까지 다 안 되면 이제 다 못 보는데, 네. 사실은 우리가 일을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뭐 한 달 동안 있는데 한 달 동안 아무것도 확인 못 하고 있다가 한 달 됐을 때 딱 봤는데 완전 이상하면 우리 네. 서로 이제 좀 어려우니까 큰일이죠. 그럴 때는 이제 나눠야 돼요. 한 달짜리 일이면 뭐 1주 하고 그 다음에 2주 지난 다음에 뭐 보고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주가 지난 상태에서 뭘 보여줄 수 있어요? 라고 프로그래머한테 물어보면 프로그래머가 이것까지는 보여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화면만 보여줄 수 있어요. 기능 돌아가는 건 안 되고요. 네. 그 다음에 3주까지 가면은 이제 기능 돌아가는 거 어느 정도 보여주고 4주째는 이제 완전히 다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나눠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됩니다. 네. 두 번째는 그 1, 10, 100의 법칙이에요. 네. 프로그래밍은 크게 보면은 설계, 그 다음에 구현, 개발이라고도 부르죠. 구현, 그 다음에 마지막 테스트, 이 3단계 과정을 거치는데 1, 10, 100은 뭐냐면 설계 단계에서 1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구현 단계에서 하려면 10의 노력이 필요해요. 그거를 테스트 단계에서 하려면 100의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흔히 테스트 단계에서 뭔가를 고치죠. 자, 처음에 이런 걸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프로그래머가 와서 물어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만들까요? 그러면 나도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 못 해봤는데 이거 좀 만들어서 보여주세요. 그러면 막 이제 곤란해하죠. 근데 그런 일이 워낙 많아가지고 요새는 막 대충 만드시기도 해요. 근데 원래는 그게 안 맞고 이제 구현을 막 하면 중간 정도 와서 그때는 프로그래머가 와서 막 보여달라고 그래요. 봐달라고. 내가 만든 거를. 네. 근데 내가 바빠. 다른 거 하느라고. 네. 못 봐줘요. 네. 테스트 단계에서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라고 해서 딱 가서 보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이거 고쳐주세요. 라고 하면은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미치는 거예요. 네. 이게 설계 단계에서 얘기했으면 1, 최소한 구현 단계에서 얘기했으면 10이면 고칠 수 있는 건데 지금 얘기하면 100이거든요. 네. 진짜 다 죽는 거죠. 너 죽고 나 죽는 거죠. 네. 네. 그러면 마지막 단계에서 마음에 안 든 게 있었는데 답이 없네요. 고치는 방법.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거를 보신 분들은 뭐 안 그러실 가능성이 높지만 뭐 모르셨던 분이 있거나 안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하던 일을 이렇게 이어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테스트 단계에 갔는데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뭐 제가 조언해 드리는 거는 일단은 어떻게든 프로젝트를 빨리 마무리 짓고 다시 그걸 고치는 프로젝트를 새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네. 그 1번에서 디지털은 0 아니면 1분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네. 잘라가야 돼요. 그러면 다시 설계하고 다시 구현하고 다시 테스트하면 훨씬 더 낫고 그걸 하면서 동시에 또 다른 것들도 같이 고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100의 노력으로 되게 조금 고치는 것보다는 차라리 빨리 마무리하고 다시 다른 것들까지 더 넣어가지고 설계, 구현, 테스트 이렇게 가는 게 저는 좀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가급적 참아야 됩니다. 테스트 단계에서 마음에 안 드는 건 참아야 돼요. 네, 그게 프로그래머랑 대화하는 방법입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프로그래머의 이제 생각하는 방식인데요. 프로그래머는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말고는 다른 거는 별로 잘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만 해야 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뭐 프로그래머가 이거 얼마나 걸려요? 라고 했을 때 일주일 걸립니다. 라고 하는 거는 모든 전제 조건이 충족된 상황에서의 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세팅도 다 돼 있고 사무실도 다 돼 있고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이 날 방해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 프로그래밍만 막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의 일주일인 거죠. 그런데 그게 어떤 상황이랑 되게 똑같냐면 우리가 뭔가 약속 시간이 늦었을 때 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요.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자마자 버스가 오고 타고 난 다음에 내리자마자 바로 신호등이 바뀌는 그런 상태. 그래서 언제 오냐고 하면 10분 만에 간다고 하잖아요. 프로그래머가 딱 그런 상태예요. 네. 네. 근데 보통 제가 보니까 10분 만에 온다고 하는 사람은 20분 만에 오고 20분 만에 온다고 하는 사람은 40분 만에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2배 정도 생각하시는 게 맞고 프로그래머한테 하는 안 좋은 질문이 있어요. 가장 안 좋은 질문이 뭐냐면 네. 어떤 기능을 만드는 게 구현하는 게 가능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네. 프로그래머는 기본적으로 모든 전제 조건이 충족된 상황에서의 답변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은 서로 이제 오해가 쌓이는 거죠. 그럼 어떻게 질문하죠? 그러니까 프로그래머는 모든 전제 조건이 충족된 상황에서 답변한다고 생각하면 네. 쉬운데 네. 그러면 그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고 반대로 물어봐야 돼요. 반대는 아니지. 아무튼 그렇게 물어봐야 돼요. 네. 그래서 어떤 전제 조건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돼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온전히 하루 8시간을 여기에 투자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다른 어떤 뭐 법령, 뭐 예산 이런 것들이 다 충족되어 있는지 네. 사무 환경, 데이터 연계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물어보고 난 다음에 다시 일정을 물어보면 좀 더 프로그래머도 이제 그 과정에서
아 내가 이런 걸 생각 못했구나 저런 걸 생각 못했구나 하면서 자기 일정을 좀 더 이렇게 맞추게 되죠. 예.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 프로그램 관련된 일을 할 때 일정 관리의 팁을 드리면 프로그래머는 항상 이제 최적화된 조건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 구현, 테스트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설계가 원래 한 달 걸린다고 했는데 30일 걸린다고 했는데 네. 40일 걸린다. 그러면 우리는 총 기간이 3개월이니까 그걸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야 그럼 구현을 20일로 줄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프로그래머는 또 자기 생각을 해가지고 줄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20일로 막 줄인다고 대답해요. 근데 그거 믿으면 안 돼요. 설계가 30일에 해야 되는 건데 40일 걸렸다. 그러면 구현도 30일 걸릴 게 40일 걸린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서 막 무한정 늘려주는 게 맞느냐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원래 생각했던 기간을 막 퍽퍽 줄이면 네. 오히려 더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군요. 네. 대화가 많이 네. 필요하네요. 네. 네. 대화하는 방식이 좀 다르죠. 네. 예. 오늘은 뭐 프로그래밍에 대한 직접적인 얘기라기보다는 프로그래머와의 대화를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도와주신 배명순 사무관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